은행주가 파리부동산 저책 이후로 계속해서 주춤하는 모습인데 거기다가 대구은행 횡령 사건까지 겹치게 되면서 악재가 더욱더 씌워진 것 같습니다. 투자 판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큰 어떤 앞으로의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업종이 어찌 보면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은행주의 움직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큰 폭의 하락, 그리고 8월 한 달 내내 약 한 10% 내외 평균적인 어떤 그 주가의 하락 부분. 여기엔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8.2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이 건설 경기의 어떤 그 움직임, 그리고 자산 이동의 움직임, 이런 부분을 촉발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면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종이랄지 아니면 은행업종의 직격탄을,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서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어찌 보면 그 직격탄을 맞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소위 말하는 금리 인상, 소위 말하는 ECB의 그 테이퍼링 이슈랄지 아니면 FOMC의 추가 금리 인상 이슈랄지 전반적인 통화 기조의 완화적 통화 기조에서 긴축적인 통화 기조로 바뀌게 된다면 금리의 인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금리의 인상에 있어서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은 은행 업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근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히나 8월 잭슨 홀 회의 이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테이퍼링과 관련 이슈 제기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옐런 의장이 그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랄지 자산 축소와 관련된 부분이랄지 전반적인 그들의 경제 현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테이퍼링도 연기가 되고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연기가 된, 소위 말하는 시장 내 한껏 달아올랐던 금리 인상, 그리고 소위 말하는 유동성의 긴축과 관련된 이슈가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연기가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해지면서 오히려 은행업종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의 그림을, 주가의 행보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대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첫 번째는 신정부 들어서 자꾸 정부에서 은행업종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간섭 내지는 정부의 어떤 그 지침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노조와의 갈등이랄지 아니면 조금 좀 적절한 표현이 될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앙 어떤 그 신정부의 어떤 그 지방 은행들에 대한 길들이기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살 정도로 오히려 KB, 신한, 하나금융 이런 시중은행들보다는 지방은행들, BNK랄지, DGB랄지, 아니면 JB 이런 지방은행들에 대한 주가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지방은행에 대한 어떤 그 길들이기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새롭게 또 노조와의 갈등 상황, 이런 부분들이 최근 KB금융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전반적인 어떤 그 정책적인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갈등 상황, 갈등 양상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부담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9월 중순입니다. 다음 주 정도가 지금 크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발표가 점차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가계부채 종합대책, 결국은 정부에서 건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어떤 그 정책이 나올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건전성의 강화를 위해서 정부가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이냐, 단기적으로 은행업종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은행업종 입장에서는 대출이 많을수록, 자산을 많이 깔수록 그들의 수익원 확보가 상당히 용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예대 마진의 축소 확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들에 더 나아가서 자산의 규모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출의 규모가 결국은 그들의 수익성의 규모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라면 가계부채 대책,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정책들로 인해서 은행업종 건전성은 강화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다소간 좀 우려감 내지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라면 여기서 우리가 은행업종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간을 조금 좀 두고 시간을 두고 너무 급박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유동성, 완화된 유동성이 긴축으로 변하는 상황.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경기가 계속돼서 개선되고 하는 모습. 미국의 경기 개선, 유로존의 경기 개선, 최근 중국의 경기 개선까지 합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은행업종에 있어서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긴축 선회 가능성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결국은 은행업종 내 전반적인 수혜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한켠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당장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어떤 그 건전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거꾸로 대손 충당금을 상대적으로 덜 쌓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의 어떤 그 조건들, 여건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대손 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면 그만큼 이익의 규모가 축소됩니다. 대손 충당금을 적게 쌓으면 그만큼 이익의 규모가 확대된다라는 부분. 건전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은 좀 긴 호흡에서 은행업종 절대 지금 버리실 필요는 없다. 긴 호흡에서 조금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은행업종 대응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봅니다.